공모주 맛보기. 오늘은 공모주 중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펙주를 여러분과 함께 맛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000을 돌파한 증시 황금기에 무슨 스펙 같은 소리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주식 투자에 관련된 슬픈 추억이 많아서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오직 공모주 투자로만 오랫동안 안전하게 재테크를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배가 아프더라도 계속해서 고독한 투자의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공모주 투자라는 고독한 투자의 길에서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 즐거운 여정이 되었듯이 스펙주 또한 지금 당장은 고독한 투자일지 몰라도 향후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투자 여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제가 일반 기업에 공모주 투자만 하다가 이제서야 스펙 투자에 입문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치킨 먹는 데만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은 공모주 투자 수익을 재투자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중, 주식 투자 중 유일하게 원금이 보장되는 스펙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스펙도 꾸준히 투자하면 연 10% 수준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펙의 개념이 아직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일반 기업의 공모주와 스펙 공모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공모 절차와 청약 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공모주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배정 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2020년 12월 1일 이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건부터 일반 배정 물량 중 50% 이상을 근등 방식으로 배정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펙의 경우 1월 25일 청약 일정이 잡혀있는 신한 제7호 스펙부터 근등 방식이 적용됩니다. 스펙은 경쟁률이 낮고 미달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근등 방식 적용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을 배정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점입니다. 일반 기업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상장하는 반면, 스펙은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니 존재의 이유 자체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차이점은, 일반 기업의 공모주 청약은 청약 수량의 50%의 금액만 가지고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스펙 공모주는 청약 시 청약 수량의 100% 금액을 모두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최근 3개년간 평균 일반 경쟁률은 일반 기업 공모주가 약 700대1 수준이었던 반면, 스펙은 1000대1이 넘었던 일건의 특이사항을 제외하면 약 60대1 수준입니다. 스펙 청약은 투자자에게 아직 인기 있는 투자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펙은 미달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공모주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 높은 청약 증거 금율, 낮은 경쟁률로 볼 때 스펙 청약 자금은 대출이 없는 순수 자금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이점 중에서 스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투자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상장 폐지될 경우 공모가인 2,000원과 연 1% 수준의 이자가 포함된 가격으로 반환이 된다는 것인데, 더 특이한 점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상장 후에 매수해도 이 조건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에 직접 참여하거나 공모가인 2,000원 수준의 가격대로 시장에서 직접 매수한다면 상장 폐지가 될 경우에도 투자 원금은 보장될 수 있는 안전망이 있는 셈입니다. 스펙주는 웬만하면 2,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귀신같이 2,000원 위로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펙주가 상장 폐지되는 조건은 상장 후 3년 이내 다른 기업과 합병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보통 상장 후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합병 대상을 찾지 못했다면 상장 폐지가 결정됩니다. 스펙이 처음 상장했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193건의 스펙이 상장했고, 이 중 96건의 스펙이 합병에 성공했으니 스펙이 합병에 성공할 확률은 현재까지 50%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떤 스펙이 합병에 성공할지는 복불복 수준이라고 할 만큼 인과관계가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투자자가 이익을 실현하는 시기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공모주는 대부분 상장 후 바로 시세 차익에 따라 수익 실현을 하는 단기 투자인 반면, 스펙 공모주는 대부분 상장일에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합병 대상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소문 또는 기대감에 따라 묻지마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합병 후에는 합병하려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따라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펙 투자로 고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1년에서 3년 사이에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합병이 승인되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되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합병 기업이 상장하면 일반 주식처럼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최근 5개년간 1년 평균 상장 건수는 일반 기업 공모주가 71건 수준인 반면, 스펙주는 20건 수준으로 1년에 많으면 30건, 적게는
20건 수준으로 상장하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스펙은 원금 손실이 없는 예금의 성격도 있고, 운이 좋다면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주식의 성격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주식 투자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스펙의 단점 또한 명확합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스펙의 단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가격대에 매수 또는 매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합병에 성공할 종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복불복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합병 대상이 결정된 후에는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이 4에서 5개월 소요되는데, 이 기간 중에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돈이 묶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단점 때문에 스펙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스펙 종목에 청약하거나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상장되어 있는 스펙주를 모두 동일한 수량으로 2,000원에 청약받았고 2020년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일괄 매도했다면 평균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총 52개의 스펙 종목의 2020년 12월 30일 평균 종가는 2,240원, 공모가 기준으로는 12%의 수익률이며, 이 수익률은 합병에 성공해서 재상장한 스펙주를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합병에 성공한 스펙은 상장 승인일 3개월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평균 45.6% 상승했다는 통계를 적용하여 2020년 합병한 17개의 스펙이 공모가 대비 평균 40%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총 69개의 스펙 종목의 2020년 12월 30일 평균 종가는 2,377원, 공모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약 19%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스펙주의 평균 보유기간을 약 2년이라고 계산한다면 연 평균 수익률을 약 1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수익률이 앞으로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지만, 모든 스펙 종목 청약 후에 특별한 매수 매도 전략 없이 2년 주기로 일괄 매도하는 방법만 사용해도 최소 원금은 보존되면서 운이 따른다면 연 10% 수준의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는 모든 스펙 종목을 2년 만기 예금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기일을 계획하여 한 개의 스펙주가 상장일로부터 2년이 될 때마다 각각 매도하는 방법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정도를 보유하는 이유는 스펙주가 합병 대상을 찾고 합병을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장 후 평균 1년 4개월이고 상장 승인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대략 2년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청약하면서 2년을 보유하는 건 철저한 재테크 계획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스펙 투자에 더 관심이 있으시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스펙 종목의 주기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인 매수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종목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합병 이슈가 있는 다수의 스펙 종목의 주가 변동 사이클을 단순화, 일반화시켜보면 세 가지 주기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장일로부터 1년 정도는 탐색기로 합병 기업을 찾는 시기입니다. 이때 주가는 변동폭이 크지 않지만 2,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 예상치 않은 이슈로 일시적인 급등을 하고 다시 하락하는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장 후 1년에서 2년 정도가 도약기로 합병 소문이 돌거나 합병 결정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큰 시기입니다. 이때 주가는 실제 합병 결정에 따라 상승세를 유지하거나 합병 철회나 합병 취소 시 하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장 후 2년에서 3년 정도가 황혼기로 스펙주의 수명이 끝나가는 시기이며, 합병에 성공하면 합병 기업으로 재상장하거나 합병에 실패하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합병 결과에 따라 주가는 크게 달라지며 합병하는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주가의 상승세는 지속되며, 상장이 폐지되는 수순이라면 2,000원과 2,100원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볼 때 스펙으로 투자하려는 자금의 절반은 청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또 다른 절반은 탐색기에서 주가가 2,00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도약기 시작점, 즉 상장일로부터 1년 정도 경과된 스펙주의 주가가 2,050원 수준 또는 그 이하일 때 매수하는 데 활용한다면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매도 시점은 종목과 상황에 따라 타이밍이 다르겠지만 가령 연평균 수익률 10에서 15%를 목표로 한다면 청약으로 투자한 스펙 종목이 탐색기에서 10에서 15% 수준에 도달하면 매도하고, 매도한 자금으로는 도약기 시점에 도달한 스펙 종목 중에서 공모가인 2,000원에 가장 가까운 종목들을 다시 매수한 후 황혼기에 접어드는 시점, 즉
1년 후에 매도하는 방식을 되풀이한다면 복리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해 은행 예금 적금의 풍차 돌리기 방법이 유행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만의 투자 루틴을 찾는다면 그 어떤 펀드도 부럽지 않은 저위험 중수익 DIY 펀드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펙주도 일반 공모주처럼 기관 경쟁률이 높거나 기준이 될 만한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가지 관점에서 지난 데이터를 확인해보았지만 수익률과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로 생각했던 항목은 기관 경쟁률, 시가총액, 주당 반환 예정 금액, 희석 비율이었습니다.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상장 폐지 시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당 가격이며 희석 비율은 공모전 기존 주주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발행받았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희석되며 희석 비율이 낮을수록 공모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도 스펙주의 주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스펙주의 대표 발기인과 참여 인력의 M&A 경력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조언도 받았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상 복불복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제가 수집한 데이터 중 미세한 차이지만 조금이나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스펙주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는 기관 경쟁률과 일반 경쟁률이 모두 높을 때로 상장일에도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둘째, 시총이 100억 미만일 때 다소 유리했고, 셋째,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이 2,090원 이상일 때 다소 유리했는데 이 부분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넷째, 기관 경쟁률은 한 자릿수인데 일반 경쟁률이 기관 경쟁률보다 10배 이상 높았을 때 52주 최고가가 높았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스펙 종목 청약 또는 매수 시에 종목 선택에 고민이 된다면 이러한 조건을 많이 갖춘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첫 번째 공모 일정이 있는 한국 제9호 스펙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1월 12일에서 1월 13일이며 MBT와 청약 일정이 동일합니다. 기관 경쟁률은 4.35대 1이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80억, 주당 반환 예정 금액은 2,091원, 희석 비율은 14.29%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낮지만 시가총액과 주당 반환 예정 금액도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모주 한자는 청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모주 MBT와 청약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MBT에 먼저 청약하고 남은 자금을 소량 청약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스펙주가 큰 폭으로 상승할지는 사실상 복불복이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자는 모든 스펙 공모주에 청약하는 것이 좋고, 이는 증권 계좌에 스펙을 쌓아놓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취업준비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자신만의 스펙을 쌓듯이 공모주 투자자는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 증권 계좌에 스펙을 쌓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주 한자는 올해 일반 기업의 공모주 투자를 중심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투자 수익금을 앞서 공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스펙에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향후 스펙 투자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시간도 가져볼 계획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미 3,000을 돌파한 시점에서 스펙 투자가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코스피 3,000이라는 고속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저로서는 확실한 목적지로 가는 완행 열차라도 타야겠다는 심정으로 공모주 투자에 임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이 코스피 고속 열차를 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장기적인 공모주 투자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고독한 투자의 길로 들어가며 모든 분들이 투자의 길에서 꽃길만 걷기를 응원합니다. 이상 오늘은 스펙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